가볼까요? 문제는 지금 봐보시면 가만히 놓은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H1과 H2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죠. 그랬을 때 지금 쭉 문제를 읽어보면 일단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일단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첫 번째로는 지금 F를 받은 거잖아요. F는 MA일 텐데 한 물체의 운동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힘이 서로 같으니까 가속도도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가속도가 서로 같은 상황인데 지금 여기 봐보시면 B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A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의 2배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T초 걸리면 여기는 2T초 걸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T초 걸리면 여기는 2T초 걸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시간비가 1대2인 상황이죠. 가속도가 같은 상황이니까 지금 속도 변화량이 몇 대 몇이 나온다? 1대2가 나온다 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오케이. 또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쌤 저는 지금 보니까 이거 FT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FT인데 지금 F가 일정한 상황에서 시간비가 1대2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델타 P잖아요. 델타 P가 1대2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델타 P는 M 델타 V니까 질량이 일정한 상황이라서 지금 속도 변화량이 1대2네요. 이렇게 또 속도 변화량이 1대2구나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일단 속도 변화량이 1대2다 라는 걸 잡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속도가 속도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이제 여기 속도랑 여기 속도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와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의 B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결과적으로 여기 델타 EP EP1이라고 하면 여기는 델타 EP2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델타 EK1 델타 EK2 요거 두 개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이걸 구해야겠다. 결과적으로 이제 속도를 찾은 다음에 운동 에너지 B를 찾고 그거 가지고 포텐셜 에너지 B를 찾으면 H1과 H2를 알겠다 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속도가 속도 문제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그죠? 자, 간단하게 일단 하나 더 보이는 게 뭐예요? 얘는 ET초에 EL 가고 얘는 T초에 L 가잖아요. 그죠? 여기랑 여기에 뭐가 서로 같다는 거죠? 평균 속도가 서로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증가 속도 구간인데 평균 속도가 서로 같다면 중간 속도가 서로 같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기 서로 같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자, 쌤은 여기서 정지잖아. 여기 속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0이라고. 그러면 여기서의 속도를 그냥 EV라고 잡을게요. EV. 이게 편해 보이니까. 그럼 여기 평균 속도가 얼마 나오겠죠? V가 나오면서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EV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쌤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V 프라임 또는 뭐 여기를 V 프라임으로 잡아도 좀 편하겠죠. 나 마이너스 별로 싫어하니까. 근데 이게 좋아요. 자, 여기를 V 프라임이라고 적어봅시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EV 돼서 V 프라임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의 속도는 V 프라임 마이너스 EV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V야.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EV잖아요. 근데 1대2죠. 그죠?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 얼마다? 마이너스 V다. 아주 잘 얘기했어요. 마이너스 V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평균 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죠? V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중간 속도가 V가 나와야 되니까 EV 프라임 마이너스 V 요거 한 게 V라는 얘기죠. 따라서 V 프라임이 2분의 3V다 라는 걸 잡을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V 프라임이 2분의 3V 잘못한 거 아니에요? 플러스 해야 되죠.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럼 V 프라임이 2분의 1V죠. 그죠? 2분의 1V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여기서의 속도가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3v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 여기서의 속도는 2분의 1v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속력비를 아니까 속력비 가지고 운동에너지 비를 찾아야 되는 거죠. 속력비가 1대 3대 4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운동에너지를 쌤이 1이라고 정하면 여기 운동에너지는 9가 되겠죠. 여기 운동에너지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6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1대 9대 16의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0에서 9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9, 플러스 9 그랬으니까 포텐셜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플러스 15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15 얘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와주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H1과 H2 9랑 15 그러면 5분의 3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속도 문제잖아요. 이 유형들은.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역학적인 보존에서 사용하는 게 거의 이런 유형의 속도 가속도를 많이 써요. 속도 변화량을 찾고 그죠? 속도 변화량은 B가 몇 대 몇이다. 평균 속도가 얼마다. 이거는 우리가 속도 가속도 시간에 워낙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대로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70번 한번 넘어볼게요. 70. 같이 한번 봐봅시다. 지금 문제에서는 A의 질량이 C의 3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스몰 m이면 얘가 3m이다 이렇게 잡아준 거고 그 다음에 P를 잘랐대요. 0초일 때 P를 잘랐더니 2초까지는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2초일 때 운동에너지가 B가 C의 몇 배다 이렇게 나와 있죠? 4배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얘가 어차피 덩어리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속도가 항상 같겠죠. 그죠? 속도가 서로 속력이 서로 같은 상황에서 운동 에너지가 4배 차이가 나려면 질량이 몇 배 차이 나야 되는 거예요.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스몰 m이면 얘는 4m이다 라는 걸 일단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덩어리 운동을 하는 거니까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2분의 1 상수고 속력이 서로 같으니까 키네틱 에너지는 지금 매스에 비례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m이면 얘는 4m이다 하고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초에는 정지에 있었다고 하니까 최초의 힘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해봅시다. 최초 힘 분석을 한번 해보면 쌤이 지금 여기가 세타1, 세타1이잖아요. 그럼 같은 빗면이니까 질량비랑 빗면 중력이랑 서로 비례하겠죠. 얘를 스몰 f라고 잡으면 얘는 몇 스몰 f여야 돼요? 3 스몰 f다 라는 걸 잡을 수가 있죠. 빗면 중력비가. 그 다음에 얘가 최초에 이렇게 덩어리로 정지해 있으려면 몇 쪽 방향으로 몇 스몰 f로 당겨야 돼요? 2 스몰 f로 당겨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0초부터 2초까지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내가 이거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죠.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찾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떨어진 높이에 비례해서 봐봐. 이제 세트라고 했을 때 질량 m자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길이는 쌤이 s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얘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mgh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중력이 하는 일을 구하는 거죠. 그죠? mg의 h니까 mgh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얘는 마이너스 이거는 지금 중력이 하는 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마이너스 빗면 중력이 하는 일을 구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나요? 오케이? 빗면 중력이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빗면 중력이 F가 작용한다면 얘는 FS로 구해야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FS 이렇게 구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면 이 F가 얼마니까요? mg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곱하기 s 이렇게 나오는데 이 s가 뭐라 그랬죠? s분의 h잖아요. 사인 세타가. 그죠? 그래서 어차피 SS가 날아가면서 어떻게 된다? 얘도 마이너스 좀 정확하긴 한데 MGH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를 내가 중력이 하는 일로 계산해야 되는데 사실 빗면 중력이 하는 일로 계산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딱 봤을 때는 빗면 중력이 하는 일을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좀 탁월해 보여요. 그래서 이 상황을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얘는 마이너스 중력이 하는 일을 계산해도 되고 빗면 중력이 하는 일을 계산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보존력의 관계 기억나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 얘는 3F에 그다음에 얘는 2F의 빗면 중력 얘는 F의 빗면 중력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빗면 중력이 하는 일을 구해야 되는데 빗면 중력이 하는 일은 마이너스 빗면 중력의 크기에다가 이동한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가 2초 동안 어떻게 이동했는지만 찾아내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얘가 최초의 정지 상태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최초의 정지 상태니까 우리가 S를 구하고자 하면 델타 S는 원래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잖아요. 뉴턴식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정지 상태로 가정하면 얘는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지금 A가 운동하는 거랑 BC 경원회가 운동하는 거랑 2초 동안 운동하는 시간이 서로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서로 같은 상황이니까 저희도 상수값이고 얘네가 각각 이동하는 거리는 뭐에 의존한다는 거죠? 가속도 B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러면 가속도 B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가속도 B 구하기 너무 쉽잖아요. 얘가 잘리고 나면 얘는 3F로 3M짜리가 내려가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때 가속도를 A라고 쳐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덩어리는 어떻게 되죠? 얘는 총 3F로 5M짜리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힘이 같은데 질량비가 3대 5예요. 가속도비가 5대 3이라는 거죠. 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하면 뭐 5분의 3A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오케이? 다시 한번 그냥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얘는 MA인데 얘가 어차피 같잖아요. 얘가 3F로 이쪽으로 3F로 같은 상황이잖아. 그지? 근데 지금 질량비가 3대 5란 말이야. 그럼 가속도비가 몇 대 몇이다? 5대 3이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아니 가속도비 5대 3이네? 이게 뭐예요? 가속도비가 5대 3이라면 얘네 이동한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 나온다는 거죠? 5대 3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2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밑에 방향으로 5S를 이동했다면 얘는 각각 3S씩 이동을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럼 이제 빗면 중력이 하는 일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빗면 중력이 하는 일이 3F로 몇 S 밀어야 되는 거예요? 5S 밀어야 되는 거죠. 그죠? 3F에 5S니까 얘는 15 FS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FS 뺄게요. 얘는 15. 그 다음에 얘는 3S로 2F로 3S. 그죠? 그러면 곱하면 6 이렇게 되겠죠. 얘는 마지막 곱하면 얼마 나오죠?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2번은 5대 2대 1 나온다.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 이게 중력이 하는 일을 계산을 하려면 사실 이거 포텐셜 에너지 계산하려면 또 속도 구해가지고 속력 구해가지고 운동에너지 변화를 구한 다음에 뭐 역학적 에너지 모두 써가지고 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거 물어보네. 그러면 지금 빗면 상황이니까 이걸 구할 수도 있겠다는 일단 생각을 갖고 있어야 접근 방식을 여기 가져갈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염두해 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75번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봐보시면 처음에 이제 문제 조건에서 얘네가 정지해 있는데 Q가 B를 Q의 장력이 P의 장력의 3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F라고 하면 얘는 몇 F다? 3F다 이렇게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력이 3F고 여기는 장력이 F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일단 A, B의 질량비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는 여기서 정지해야 되죠. 정지해야 되는데 장력이 F란 말이에요. 그럼 얘의 빗면 중력이 얼마 나와야 된다는 거죠? F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A의 빗면 중력은 라지 F다 이렇게 한번 적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B도 여기서 정지를 해야 되는데 B는 이쪽으로 F라는 장력을 받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몇 F를 받아요? 3 라지 F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3라지 F를 봤는데 얘가 여기 정지하려면 얘 빗면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몇 F가 나와야 되는 거죠? 2F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빗면 중력 B가 1대2니까 지금 질량 B가 1대2구나. 얘가 M이면 얘는 2M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덩어리가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덩어리가 정지를 하려면 C의 빗면 중력은 몇 F가 나와야 되는 거죠? 3라지 F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같은 빗면이 아니니까 얘의 질량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라지 M 이렇게 한번 적어 놓읍시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일단 이런 상황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갔더니, 자, 얘가 같은 시간 동안 3S, S만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한대요. 3S, S. 그러면 무슨 상황이 떠올라요? 방금 얘기했던 거죠. 델타 S는 이게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어차피 초속도가 0으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시간도 서로 같은 상황. 2분의 1 어차피 상수값이고 델 S가 뭘 알려주고 있는 거죠? 가속도 비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덩어리와 이 물체의 가속도 비가 3대 1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내가 3대 1이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여기 가속도가 뭐 3A라고 치면 여기 가속도는 A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찾으라는 거죠? C의 질량을 찾으라는 거죠. A, B, C의 질량비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면 봐봐. 자, 얘는 A를 봐보면 F로 M자리가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A에 대해서 B, C 덩어리에 대해서 합력은 R자임을 구성을 해보면 이게 시그마 F는 MA가 나와야 하는데 자, 지금 얘는 빗면 중력이 EF의 3F죠. 그죠? 그럼 이쪽으로 합력이 F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F, 그 다음에 A는 이쪽으로 합력이 F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서로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합력은 서로 같은데 지금 가속도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죠? 3대 1이다 알려준 거잖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질량은 몇 대 몇이라는 거죠? 1대 3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여기가 매스가 M이고 얘가 2M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럼 얘가 질량비가 1대 3이 나오려면 여기가 3M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매스가 얼마나? M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거의 다 푼 거잖아요, 사실. 그냥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답을 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EA,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뭐 EC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잠시만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지금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EA 이거 그냥 구하면 되는데 이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봐보면 얘가 덩어리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럼 덩어리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덩어리는 B랑 C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얘는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더한 값이 0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면 간접적으로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쌤이 이때 B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죠? A랑 B가 같은 빗면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산하기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그려보면 일단 A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A가 만약에 여기서 정지 상태였는데 얘가 3A로 가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V가 되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시간 동안 가속도 A로 가속하니까 속도가 얼마가 됐겠죠? V가 됐을 거예요. 오케이? 속도 변화량이 3배 관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같은 시간 동안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 B를 한번 잡아볼 텐데 MV 제곱으로 그냥 잡아버립시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MV 제곱을 하면 얼마가 나오죠? 9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mv 제곱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 증가한 상황이죠? E가 증가한 상황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자, 키네틱 에너지를 mv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9가 증가해요. 그럼 A는 운동 에너지가 9가 증가해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0이잖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9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P는 어차피 MH에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M자리가 3S 떨어지는 것만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M 3S에 해당하는 게 얼마다? 9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3H로 잡는다고 하면 3S만큼을. 오케이? 자, 그러면 요만큼이 마이너스 9인데 잠시 생각해봐.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올라가죠? S 올라갔잖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 2M 곱하기 S만큼 올라갔을 거란 말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얘가 얘면 MS가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6이란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얘가 플러스 2에 플러스 6이에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 8인 거죠. 그러면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8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8이다.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다? 9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답이 있네요. 5번입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계속 사고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조건을 주는데 아까도 쌤도 잠깐 정지하잖아요. 이 정지하고 생각을 해봐요. 얘를 주는데 얘를 나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경우의 수를 여러잖아요. 보통 문제를 풀 때. 보통 직관적으로 드는 거는 비보존력이 하는 일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여기 장력을 또 구해가지고 하면은 뭐 구하기 하겠지만 직관적으로는 졸라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굳이 이렇게 풀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일 텐데, 오케이? 일단 이게 우리한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는 이유잖아요. 근데 지금 A랑 B가 같은 빗면 위에 올라놨다는 게 이게 우리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키가 되는 거죠. 뭔가 자료를 알려주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구해주셔야 된다. 어렵지 않은데 이게 문제 조건을 잘 봐야 돼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마찰 구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계속 이상하잖아요. 뭐가 잘못된 건지 이게 다 마찰 구간이죠, 그렇죠? 오늘 문제 좀 쉽죠? 자, 봐봅시다. 네, 질량 m자리고 얘가 몇 m자리예요? 5m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빗면 중력을 스몰 f라고 하면 여기 빗면 중력은 몇 f 나온다는 얘기죠? 5f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빗면 중력을 몇 f를 받아야 이거 덩어리가 등속도 운동을 하겠어요. 그지? 이게 마찰력이 지금 4f다 이렇게 알려준 상황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마찰력이 4F에 얘는 5F인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끊어질 거란 말이에요. 얘가 끊어지고 날아갈 텐데 결과적으로 얘는 합력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따로따로 가잖아요. 그럼 얘는 F, 얘도 다음에 합력이 F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시그마 F가 MA 이렇게 나올 텐데 합력비가 1대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가 F고 얘도 합력이 4F, 5F니까 이쪽으로 F라는 얘기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질량비가 1대5니까 가속도비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다? 5대1이 나와야 된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속도 해석을 조금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지금 여기 가속도비가 얘가 5A라고 하면 얘는 A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잡을 수 있는 건 속도 변화량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죠? 5대 1이라는 거죠. 지금 가속도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시간 동안 운동하고 있는데, 그죠? 가속도 비가 5대 1이잖아요. 그럼 속도 변화량 비가 5대 1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쌤이 이쪽을 마이너스로 내가 잡을게요. 어차피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양수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속도 변화량을 쌤이 플러스 5v 프라임으로 잡아보면, 오케이? 그럼 여기서의 속도가 마이너스 v 플러스 5v 프라임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는 거는 그러면 속도 변화량을
V'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오케이? 속도 변화량 B가 5대1이 나와줘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V에서 플러스 V', 얘는 V 플러스 V'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알려주고 있는 게 여기 같은 거리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균 속도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값의 중간값과 이거 두 개 더한 값의 중간값이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얘 둘 더한 값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V 플러스 5V 프라임 요거에 해당하는 게 지금 두 개 더한 거 2V 플러스 V 프라임이랑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기할 수 있겠니? 어차피 이거 둘 다 반으로 나눈 값인데 어차피 둘 다 반으로 나누니까 그냥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속도를 더한 값이 서로 같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얘는 4V는 뭐예요? 4V 프라임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V 프라임이 V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는 몇 V가 된다는 얘기죠? 4V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몇 V가 된다? 2V가 된다라고 알려주는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이제 A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을 해서 지금 문제에서는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물어보잖아요. 같은 뒷면이니까 여기서 포텐셜을 잡은 다음에 열로 들어와서 포텐셜을 잡고 운동 에너지 어차피 찾을 수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B랑 변화량이랑 포텐셜 변화량을 찾아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얘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쌤은 MV의 제곱을 1로 놓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죠? 1이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떨어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얼마 된 거죠? 16이 된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다? 15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포텐셜 변화량은 마이너스 15란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이걸 쌤이 H로 잡으면 이게 MH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MH가 15인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B를 봐보시면 얘는 5M짜리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5M짜리의 운동에너지는 우리가 5로 계산할 수 있겠죠. MV 제곱을 1로 잡았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의 운동에너지는 얼마 나와야 돼? 2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얼마? 마이너스 플러스 15란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텐셜 변화량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얘는 얼마 떨어지죠? H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5mH가 떨어져야겠죠? 그럼 5mH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에 5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 75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포텐셜이 마이너스 75에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 50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 더해주시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60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MV 제곱을 1로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 원래 정확하게는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MV 제곱은 얼마란 얘기죠? 2분의 1이란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실제로 내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60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 나와야 되죠? 30이 나와요. 30. 마이너스 30이다 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래서 다음 5번 이렇게 떨어지겠죠. 할 수 있겠죠? 같이 한번 가봅시다. 문제는 간단한데 자 마찰이 있는 수평면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찰이 있는 수평면인데 처음에 P점에서 2L만큼 압축시켜서 정지시켰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다? 2제곱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L만큼 변형이 되어 있을 때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2제로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자 지금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 즉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용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7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용철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자 Q점이 평형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인 상황이죠? 0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L만큼 늘어나게 되면 원래 2L일 때 2제로였죠?
그러면 L일 때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4분의 1, 2 제로가 나와야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그럼 내가 4분의 1, 2 제로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 2 제로 귀찮으니까 내가 2 제로 그냥 4로 생각하고 문제 풀게요. 오케이? 2 제로를 4로 놓고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귀찮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4, 그럼 여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1 증가한 거예요.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율 플러스 1인데 이때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Q에서 R까지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7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마이너스 5분의 7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L만큼 갈 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L만큼 갈 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포텐셜 증가량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얼마? 5분의 2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랬을 때 QR을 지나는 순간 각각 운동 에너지와 탄소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E1, E2. 결과적으로 이게 역학적 에너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가 E1, E2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구해보면 되겠죠? 봐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L 빠지는 거죠? 2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마찰력 어떤 F를 받아서 L 움직일 때 이게 FL이 마이너스 5분의 2였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찰력이 하는 일이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거 아니에요? 얘는 FEL이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요만큼 나온다는 얘기고,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텐셜 변화량이 마이너스 4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델타 EK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얼마?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 나와야 된다? 5분의 16 나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5분의 16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서 얘가 됐겠죠. 그럼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 5분의 16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얘는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에서 5분의 16 변해서 여기로 간 거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합이니까 얘 역학적 에너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계산을 안 하셔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냥 어떻게 해도 되죠?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4였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0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4인 상황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쓸게요. 역학적 에너지가 4예요. 그럼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나와야 돼? 요만큼 깎이면 되잖아요. 그죠? 5분의 16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얼마 더 깎여요? 5분의 2가 깎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 깎일 때는 5분의 2가 깎여서 5분의 14가 됐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이때 E1-E2가 뭐야? 더 쉽네요. 자, E1-E2를 물어본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물어봤던 거잖아요. 그럼 막 여러 개 풀었는데 처음부터 풀고 시작을 했죠? 이게 얼마다? 5분의 1이는 거죠. 그럼 이걸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 제로가 4인 상황이니까. 오케이? 그럼 얘를 4로 나눠주면 얘는 얼마다? 10분의 1, 2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답은 1번이죠. 미안해. 처음부터 풀고 시작했구나. 처음에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왔으면 이미 다 풀었었죠.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봤어요. 자, 55번 한번 봅시다. 문제 잘 읽어야 되니까.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탄성 포텐셜 에너지 B를 잡아보면 여기는 원래 길이가 Q잖아요. 아까랑 똑같지? 그럼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4라고 잡아볼게요. 오케이? 여기가 4면 Q는 0이겠죠? 여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1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를 결정해보면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죠. 그럼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4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R점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같대요. 얘가 1이면 얘도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로 다음 넘어갈 텐데 여기서는 얘가 속력이 0이 된다. 운동 에너지가 0이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용했으니까.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Q가 R의 4배냐? Q가 R의 4배다. 맞다 하시면 되겠죠?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지금 역학적 에너지는 4에서 2로 총 마이너스 2 감소했죠? 마이너스 2다. 위치가 P일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배냐? 위치가 P일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4죠? 2분의 1배다. 아,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다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4죠? 다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2다.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마이너스 2다.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L1은 루트 2-1L이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1이잖아요. 여기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인 상황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 나와야 돼요? 루트 2L이 나와야겠죠. 그죠? x제곱이 1대2라는 얘기니까 x는 1대 루트 2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L1에 해당하는 거는 루트 2L 마이너스 L이 되겠죠. 맞다 하시면 되겠죠. 좀 더 맞네. 볼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77번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가 좀 복잡하네요. 자, 지금 일단은 처음에는 여기서 정지를 시켰는데 뭐 일단 중요한 조건은 아니고 A가 가만히 있다가 Q를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A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고 B는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덩어리 운동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가 운동을 하다가 여기가 오고 얘가 여기까지 갔을 때 팡 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죠. 덩어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빗면을 따라 각각 운동할 때 가속도가 3A, 2A래요. 빗면 가속도를 알려준 거죠. 그럼 여기 빗면 가속도가 3A면 여기는 빗면 가속도가 몇 A다? 2A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자료가 일단 첫 번째로는 요 2H 요만큼의 같은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비를 하나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가속도비가 3대2라면 같은 높이일 때 빗면 길이의 비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돼요? 2대 3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요만큼이 상도가 좋네요. 자, 여기는 2S라고 하면 여기는 총 몇 S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3S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2S 올라가는 동안 얘도 2S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구간이 S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위에 올라가서 덩어리 운동할 때만 해석해 볼게요. 여기가 질량이 M이고 여기도 질량이 M인 상황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2M이다.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가고 있고 얘는 아래로 내려오는 상황이다. 자, 그러고 나서 일단 쭉 한번 읽어봅시다. B는 마찰 구간에 시작되는 점으로 S로부터 일단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A가 수평면에 닿기 직전에 A의 운동 에너지는 마찰 구간의 B의 운동 에너지의 2배다. 아, 이 자료가 있네요. A의 운동 에너지는 마찰 구간의 B의 운동 에너지의 일단 2배 관계가 나온다라는 걸 하나 알려주고 있죠. 일단 이 자료를 봤을 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마찰 구간의 B의 운동 에너지,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찰 구간을 딱 들어가기 직전에 이때의 운동 에너지, 얘의 운동 에너지가 지금 A가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여기서 딱 수평면에 닿았을 때 운동 에너지의 2배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보고 드는 생각은 일단 속도가 2배 차이, 속력이 2배 차이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키네틱 에너지는 mv 제곱에 비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2배 차이, 얘가 1이면 얘가 2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2대 1인 거죠. 근데 질량이 1대 2니까 속력 제곱이 4대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속력이 2배 차이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V면 여기가 2V구나. 이런 게 일단 보이는 상황이긴 하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이런 관계는 잡히는데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게 H1과 H2를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 높이들,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E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첫 번째 상황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합력 관계가 다 보이잖아요. 힘들이 다 보이는 상황이니까 그냥 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한 일만큼 에너지가 변하는 관계를 계속 연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한번 해볼 것 같은데 봐봐요. 자, 일단 덩어리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덩어리 운동이 있어요. 자, 이렇게 덩어리 운동을 할 때는 이쪽으로 빗면 중력을 3MA를 받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는 빗면 중력이 3MA.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빗면 중력이 2M의 2A잖아요. 4MA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럼 덩어리 합력이 얼마 나와야 돼? MA가 나오는 거죠. 이걸로 그냥 이 덩어리 R자임이 하는 일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거 FS를 구해보시면 MA 곱하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죠? 몇 S 움직인 거예요? ES 움직인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오케이? MAES. 그러면 이거만큼 뭐가 변하는 거예요? 덩어리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럼 이거 가지고 운동에너지 B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봐봐. 여기랑 여기. 봐봐. 얘가 ES 올라가고 얘가 ES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동안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요만큼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거 귀찮으니까 MAS를 쌤이 일로 둘게요. MAS를 일로 두면 덩어리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 2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전기 상태로부터 이만큼 증가를 하는데 자, 얘랑 얘는 같은 속력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V'이면 얘도 V'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덩어리 운동이니까. 그러면 지금 속력이 같은 상황에서 질량비가 1대2니까 운동에너지비가 1대2겠죠. 그죠? 그러면 2 플러스 2에 해당하는 덩어리의 운동에너지를 1대2로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의 운동에너지가 얼마 나와야 돼요? 3분의 2인 거죠. 그죠? 그럼 얘의 운동에너지는 얼마인 상황이에요 지금? 3분의 4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2를 1대2로 나눠 가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운동에너지가 얼마인지 또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얘는 지금 R자임이 하는 일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다시 연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는 R자임이 하는 일을 구하시면 되는데 B의 R자임은 4MA죠. 4MA로 얼마큼 내려갔어요? S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여기서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얼마 나와야 돼요? 플러스 4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3분의 1을 기점으로 플러스 4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3분의 4를 기점으로 플러스 4가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서의 운동에너지는 얼마 나온다는 얘기죠? 3분의 16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리고 이 운동에너지의 2배가 얘라고 알려주고 있죠. 아, 그럼 얘가 운동에너지가 얼마 나온다? 3분의 32가 나온다라는 거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A의 운동을 다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죠? 3분의 30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죠? 얘의 R자임이 한 일이잖아요. 얘의 R자임이 지금부터 3MA죠. 그죠? 3MA로 뭐 XS만큼 내려가는 거죠. XS만큼. 오케이? 근데 우리가 MAS를 1로 두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쌤이 뭘 잡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XS라고 잡은 거예요. 앞에 X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3X네요. MAS가 1이니까. 이거 1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오케이? 그러면 따라서 3X가 3분의 30이죠. 그러면 X는 얼마? 3분의 10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볼 수 있겠니? 아, 이거 문제 금방 풀렸네요. 여기 3분의 10S잖아요. 그죠? 여기 총 길이가 3분의 10S고 여기가 2S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남은 거리는 얼마죠? 2S에서 3분의 10S에서 2S 빼주면 3분의 4S인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요 H1에 해당하는 게 3분의 4S죠. 그 다음에 H2에 해당하는 게 3분의 10S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러면 3분의 4랑 3분의 10, 4대 10이죠. 4대 10 2분의 5다. 그럼 5번이다.
그거 확인을 해주셔야겠네요. 할 수 있겠니? 오케이. 이거는 문제 좀 까다로우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